안녕하세요. 명쾌한 최 원장입니다. 명쾌한 한의원 스타일의 암 진료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암 치료에 대한 영상을 간간히 찍던 중입니다. 암 진단을 받으신 분들, 나는 알러지가 없는데 알러지 치료할 것도 없겠네 생각하셨다면 이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암이라고 진단받았다면 99.9%가 아니라 100% 여러분은 암세포에 알러지가 있습니다. 도대체 암세포 알러지라는 게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이 영상도 먼저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암세포를 인체의 면역계가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스스로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암이 되었고, 그것을 제가 암세포 알러지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모든 사태에 대한 명쾌한 최 원장 스타일의 대처법에 대해서 두 편의 암 영상에서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영상을 올리니 여러가지 다양한 암에 대해서 암 환자분들의 문의가 있었습니다. 암의 종류도 병기도 다양했습니다. 암은 생긴 위치에 따라서 특성이 천차만별입니다. 몇 기 암인지 병기를 나누는 기준도 암 종류별로 서로 다릅니다. 대장암 같은 것은 수술 후에야 정확한 병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갑상선암은 환자의 나이에 따라서도 병기가 바뀝니다. 각각의 암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것은 다양했지만 암 진단 기준이나 병기를 나누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나서서 영상을 찍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저는 여러분의 양방주치의가 진단한 병기를 기준으로 명쾌한 항암 클리닉의 암 병기별 치료 목표에 대해서 큰 맥락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1, 2기 암으로 진단받으셨다면 증상을 가지고 암을 찾아내신 것은 아닐 겁니다. 보통은 정기 검진을 받다가 암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고요. 암은 종류별로 차이는 있지만 증상이 있었어도 암의 징후인 줄 생각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1기라면 크기가 작은 종양이 주변 조직으로 전이되지 않은 상태일 거고요. 2기라면 종양의 크기가 약간 더 크지만 전이되지 않은 것이 확실하거나 약간의 림프절 전이가 있는 수준일 겁니다. 이런 경우 명쾌한 최 원장은 어떤 방식의 치료를 권할까요? 1, 2기 암이 확실하다면 저는 병소 부위의 절제를 권유할 겁니다. 당연히 조직검사를 담당했던 병원의 주치의사도 수술을 권유할 겁니다. 아니요, 우리 주치의는 간암의 색전술을 권하던데요. 수술이나 색전술, 고주파 소작술 모두 제 관점에서는 같은 방식의 치료입니다. 눈에 보이는 암 병변을 최대한 잘라내든 태우든 기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죠. 그것이 가장 손쉽고 깔끔하게 암을 치료할 수 있는 표준 치료법으로 여겨지고 있으니까요. 자, 문제는 암 수술이나 시술을 받고 난 이후입니다. 암 수술이나 색전술 등으로 조직의 일부를 자르고 없앤 후에 그 몸에 적응해서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할 때까지 많이 고생스러우실 겁니다. 새로운 몸에 적응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요. 때로는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하고 그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암수술 후유증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암수술 일부가 잘못돼서 후유증을 겪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신체 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겪는 것이 정상적인 신체 반응입니다. 한 번은 위암으로 전절제를 하신 환자분이 주치의사한테 컨디션이 안 좋다고 문의를 하시고서는 엄청 타박을 받으셨다고 저에게 토로하신 적이 있습니다. 위를 다 잘랐는데 그래서 기능 저하 증상이 나타났는데 그걸 나보고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면 암세포를 데리고 계속 살지 그러셨습니까? 주치의가 이렇게 말하시는 것을 들으시고 엄청 속상해 하셨습니다. 속상해 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의사는 암수술은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문제는 의사가 어떻게 해주질 못합니다. 병원에 가서 문의할 일이 아니고 명쾌한 최 원장에게 문의할 사안인 거죠. 이렇게 의학적 기술로 답이 없는 경우 혹은 약으로는 이런 증상을 경감시키기 힘든 경우 명쾌한 알러지 치료가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마법의 바이알, 올간 믹스입니다. 이것은 심장, 눈, 위, 자궁, 신장, 귀, 대장, 간, 비장, 방광 등 장기 108종의 에너지가 들어있는 믹스 바이알인데요. 만약 여러분이 암 수술로 장기를 일부 절제했다면 신체는 그것을 감지하고 오장육부 올간 믹스 바이알의 알러지 양성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장부를 드러냈으니 경락의 기 흐름은 비어있고 정상적으로 기가 흐르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니까요. 그것을 나머지 다른 장부가 보충해주고 기순환의 균형을 맞춰줘야 합니다. 그것을 저는 오장육부 바이알로 장기 자체에 대한 불쾌한 과민 반응을 치료한다고 표현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위를 전절제한 환자의 경우는 덤핑 증후군이 심했습니다. 위가 아예 없어서 음식이 소장으로 바로 내려가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인데 위가 없어져서 그렇다는데 잘라낸 위를 다시 붙일 수도 없고 의학적으로 어떤 대처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냥 몸이 몇 년에 걸쳐서 서서히 그 상태에 적응하는 것 말고는 약이 없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이 경우도 오르간 믹스 알러지 치료 이후에 며칠 만에 덤핑 증후군이 극적으로 호전되더라고요. 기와 에너지의 세계는 물질적 사고관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요지경의 세상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재발에 대한 위험을 낮추는 것입니다. 암수술로 암병변을 절제했습니다. 인간의 기술로 최선을 다했다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 알갱이가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이것이 세를 불려서 다른 장기로 전이되지는 않을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나 이미 전이가 되었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절제한 것은 아닌가 싶어 환자분은 큰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는 것이 암세포 알러지 치료입니다. 면역계가 스스로 암세포에 대응하는 능력을 회복시켜 암이 재발하거나 전이되는 것을 예방하려는 목적입니다. 위에 링크를 올린 두 영상에서 암세포 알러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설명했으니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명쾌한 한의원에서 다른 알러겐에 대한 알러지를 치료하듯 암세포에 대한 알러지도 그런 치료 과정을 거칩니다. 몇 번의 치료 회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이 암이라는 질환을 아주 두렵게 생각하는 것 치고는 암세포 알러지는 아마 간단하고 빠르게 잘 치료될 겁니다. 그리고 명쾌한 최 원장은 다음 순번에 다른 항목에 대한 알러지 치료로 진도를 나가게 되겠죠. 그렇지만 암세포 알러지를 몇 번 치료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저는 못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암 환자분들이 스스로 암세포 알러지를 반복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일명 숙제를 내주기로 했습니다. 몸의 면역 기능을 지속적으로 자극해서 NK셀과 몸의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잘 인지하고 공격할 수 있도록 같은 치료를 반복하는 과정입니다. 전쟁이 안 났는데도 민방위 훈련을 하듯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데도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수학 문제를 계속 풀듯이 면역계가 암에 대응해 싸우도록 반복해서 훈련시킵니다. 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숙제, 암세포 알러지 자가치료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블로그 글 링크를 붙여드리니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요. 세 번째로, 암을 발생시킨 핵심 알러겐을 찾아내고 그에 대한 알러지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모든 알러지는 암을 유발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암을 발생시키게 된 핵심 원인 물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암의 경우는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 술, 비만이나 당뇨와 관련된 지방성 간 질환, 아플라톡신 등 곰팡이의 독소, 그리고 자가 면역 반응 등이 간암을 발생시키는 위험 인자로 잘 알려져 있죠. 저는 거기에 칸디다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간암 환자의 경우는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은 술, B형 간염 바이러스 복용자인 분은 바이러스, 자가 면역 간염에서 간암으로 악화되신 분들은 자기의 간세포, 그리고 모든 간암 환자분들에게 공통적으로 곰팡이나 칸디다에 대한 알러지 치료를 꼭 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런데 간암은 비교적 그 원인이 잘 알려져 있는 암입니다. 다른 암은 간암처럼 이렇게 암 발생 위험 인자를 뾰족하게 밝혀내지 못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알러지 검사를 통해서 그 환자분에게 발암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알러겐들을 1대1로 찾아내서 치료하게 됩니다. 이렇게 명쾌한 알러지 치료가 최고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경우가 바로 1, 2기 암의 경우일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암에서 완치되고 재발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근치에 가깝겠죠. 그러나 3, 4기 암의 경우는 명쾌한 알러지 치료의 목표가 다릅니다. 3, 4기 암 환자는 많이 아픕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심각할 정도로 컨디션이 안 좋고 별 자각 증상이 없었던 1, 2기와는 몸 상태가 너무 다릅니다. 게다가 암이 전이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병원에서는 수술과 더불어 항암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를 권고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방사선 치료와 항암화학 치료는 극심한 부작용을 동반합니다. 이것이 1, 2기 암과의 핵심적인 차이이며 3, 4기 암 환자들의 컨디션을 악화시키고 엄청난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 1, 2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신체 기능 저하에 대비한 치료, 암세포의 활성을 억누르는 암세포 알러지 치료, 암의 원인이 되는 핵심 알러겐 알러지 치료의 바탕 위에서 항암제와 방사선 후유증에 대한 치료를 추가하게 됩니다. 1, 2기 때에는 근치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나 3, 4기의 경우는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통해서 암 환자분들의 컨디션이 악화되거나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막고 통증을 제어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잡습니다.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고 계신 암 환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방사선 치료 파장인 감마선, 베타선 등의 알러지가 있다면 방사선 치료에 의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이익보다도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큰 경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로 암세포 주변 조직이 심하게 화상을 입고 또 구역감이나 탈모, 혈액수치 저하 등과 같은 부작용이 심할 수 있고 방사선 치료 후유증을 회복하는데 평균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항암제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투여하는 모든 약물들은 그 자체로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정상세포의 유전자를 망가뜨리고 암을 전이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방적으로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터부시하지 않습니다. 양방의 방식에도 이점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양방 스타일의 항암 치료에서 이점은 취하고 단점은 줄이는 방식을 여러분께 제안드립니다. 병원에 가셔서 주치의가 권하는 치료를 다 받으십시오. 대신에 명쾌한 최 원장은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통해서 항암,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최대한 낮추는 치료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선제적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기 전에 부작용이 심각할지 여부를 미리 파악해 볼 수 있고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기 전에 미리 알러지 치료를 선제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통해서 항암 방사선 치료의 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을 줄이는 예방 치료가 가능하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언제나 제가 높아심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명쾌한 최 원장을 찾아오신 첫날부터 암세포에 대한 알러지 치료로 항암제, 방사선에 대한 알러지 치료를 바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 영양소에 대한 치료가 먼저 되어 있어야 이런 중요한 아이템을 치료할 때 효과가 빨리 날 수 있습니다. 단백질, 칼슘, 비타민C, 비타민 B, 당분 이런 것에 알러지가 있어서 암세포가 문제가 아니라 내 몸 자체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암세포만 잡아라, 항암치료 부작용만 줄여라, 아무리 몸에 명령어를 넣어봤자 몸이 그 명령대로 움직여주지를 못합니다. 세포 대사 과정에서 기본적인 일을 담당하는 기초 영양소가 몸에 잘 흡수되고 제 역할을 잘하는 것 먼저 잡아놓고 그 다음에 암 환자분들에게 핵심적으로 필요한 치료를 하게 됩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암 환자분들 희망이 없다는 생각에 괴롭고 지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 이해합니다. 진료실에서 만날 때는 얼굴 딱딱하게 치료 얘기만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을 언제나 응원하는 마음으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명쾌한 한의원에서 암 환자분들을 위해서 병기별로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혹은 네이버 톡톡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